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 16시부터 3월 2일 0시까지 확진자는 총 476명이 추가로 확인되어 현재까지는 총 확진자 수가 4,212명입니다. 참고로 오늘 2명이 격리 해제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사망자가 4분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오늘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가 4분이 더 계셔서 현재 총 사망하신 분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역별, 시도별 확진자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환자 수는 대구가 3,081명입니다. 그 다음으로 환자 발생이 많은 지역은 경북 지역이고 624명입니다. 보시면은 시도별로 환자 발생에 대한 동향과 증가 추세가 상당히 다른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주요 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그런 사례와 기타로 분류된 건들은 대부분은 접촉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 지역도 624명 중에 신천지 관련된 집단 유행과 청도의 대남병원 관련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성지순례 등 집단 시설을 통한 그런 유행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108명의 신규가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이 57%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조사가 진행되고 또 저희가 교인 명단하고 비교하고 하면은 좀 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해외 유입 관련해서는 33명으로 분류가 됐고 기타 조사 중인 케이스가 1,642명입니다. 저희가 시도로부터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전체 환자 중에서 한 12% 정도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좀 더 정비가 되면 세부적인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고 보고 통계는 실시간으로 질병정보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집계가 되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통계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나 감염 경로에 대한 거는 역학조사가 진행이 돼야 확인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시차를 가지고 보고 통계와 역학조사를 통한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그렇게 말씀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세부 통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쪽 표에 보시면은 부침 1입니다. 페이지 6쪽에 보시면은 일별 신규 환자와 누적 환자 수의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신천지 교회 관련된 집단 발병이 늘면서 급격하게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수가 집단 발병과 연관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의 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가 10만 명당 126명으로 높고 총 경북이 10만 명당 23.4명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별, 연령별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여성이 6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 그 환자 수를 보시면은 9세 미만이 32명으로 0.8%이고 10대가 169명으로 4%입니다. 가장 그 많은 수는 20대로 29.3%입니다. 이 부분은 신천지 교회의 교인들 중에 많은 부분이 20, 30대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연령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사망자 수의 22명의 분포를 보시면 30대가 1명, 40대가 1명, 그리고 50대 5명, 그리고 60대, 70대, 80대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확진자 대비 사망률로 치명률을 간략하게 내보면 전체의 사망 환자의 비율은 0.5%입니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치명률이 3.7%로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피해 최소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현재로서의 고위험군은 65세 또는 50세 이상의 이런 그 성인층과 또 기저질환이 있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에서의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중증 치료 또 제대로 된 그런 치료가 가능하게끔 병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치명률,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와서 말씀드리면 어제 브리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의 방역 대응 체계가 기존의 해외 유입과 전파 차단의 목적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일부 지역에서는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작 단계로 보고 이런 그 사망자, 중증 환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피해 최소화 전략의 일환으로 7번째 지침을 개정을 해서 오늘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 관리반의 중증도 분류팀 의사들이 담당하게 되고요. 중증도 분류에 따라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 치료를 하되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낮지만 전파 차단의 목적 그리고 임상 증상이 변화되는 것을 의료진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 및 의료 지원을 실시하는 걸로 지침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안내 자료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시도에 배포를 했고요. 각 시도는 생활치료센터를 시도별로 시설을 선정하여 운영을 준비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대구광역시부터 오늘 금일부로 운영이 시작되고 오늘부터 환자가 입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활치료센터 내에서는 전담 의료진, 의사와 간호사 등을 배치하고 시설 내에서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적어도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하고 의료진이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을 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입원 조치하는 그런 그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시도가 이런 자원에 대한 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의료기관에 격리 입원 중인 환자 중에서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서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자가격리 상태에서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조치를 취하게 하는 그런 환자 중증 또는 고위험 환자 위주의 입원 치료 병상에 대한 배정, 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지침이 개정이 되었고 구체적인 생활치료센터 운영 안내가 나가게 됐습니다. 이 칠판에 대한 개정 지침은 이러한 그 확진 환자의 입원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사례 조사와 역학 조사에 대한 내용도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보건소가 신고된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례 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판단과 조치를 시행하게 되고 저희는 역학 조사의 그 범위를 대중에 대한 노출보다는 좀 더 밀접하게 접촉이 가능하고 고위험군이 노출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원 노출과 사회복지시설 같은 그런 집단시설의 노출을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역학조사에 대한 방향과 주체를 같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해서 신속한 사례에 대한 판단, 감염 경로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에 대한 조치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의 특성이 감염 초기에 경증일 때 전염력이 굉장히 높지만 치명률이 낮은 그런 측면들을 감안을 해서
초기에 전파력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위생 수칙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기본적인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아주 초기부터 감염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그런 상황일 때는 가능한 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외출을 자제하고 또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나 종교 행사 등에 대한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대구 지역에서 사망자가 늘고 있는데 사망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그런 공통적인 요인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또 기존의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이런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그리고 임신부 등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가실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하지 않고 3, 4일 정도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관찰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이러한 경증으로 의료기관, 특히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 또는 응급실을 가시게 되면 거기서 또 많은 노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염력이 높은 시기인 초기에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경과 관찰을 하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은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면 안 되고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선별진료소나 안심병원을 통해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3, 4일간 휴식을 취했어도 호전되지 않고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는 1339를 통해서 선별진료소나 안심병원의 외래 등을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임상의가 브리핑에서 일반 환자든 중증 환자든 실제 체온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경우가 절반이 넘었다고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브리핑 자료에 보면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는 경우에 1339에 연락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환자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어서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한 가지 좀 여쭙고요. 그리고 지금 음압격리병실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가운데 몇 명 정도가 현재 경증이고 몇 명 정도가 중증인지 혹시 환자 상태 분류되어 있는 게 있으면 대구 지역? 아니요, 전국에서요. 전국이요? 네네. 전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중증과 경증으로 환자 상태가 분류되어 있는 게 있으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전국의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드리는 권고고요. 확진자인 경우에서도 고열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는 호흡기 그런 감염병 내지는 호흡기 질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 코로나19로 의심하고 모두 검사를 받으시러 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그런 감염의 위험이 좀 더 높은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 특히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좀 더 신속하게 검사나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임상위원회에서 권고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감염병이 증상이 굉장히 비특이적입니다. 발열도 상당히 낮고 또 굉장히 피로감이 있기도 하고 인후통 같은 증상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그렇게 초기에 경미한 증상들이 이어지다가 좀 더 이제 열이 나면서 심해지고 좀 더 지나면 폐렴으로 가는 그런 굉장히 긴 자연 임상적인 경과를 보이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장시에 무증상이라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무증상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의료적인 그런 모니터링과
또 신속한 그 진료가 가능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일단 모니터링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거였고요. 거기서 하루에 2번씩 체온을 측정하고 좀 더 다양한 그런 임상 징후를 보고서 병상으로 옮길지 말지는 의료진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판단이 아니고요. 제가 보도 브리핑할 때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인 국민들에게 공고하는 내용이어서 좀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격리 병상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폐렴이나 이렇게 중증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바이러스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PCR 2번 검사 음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일부 체류하고 계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오늘부터 지침이 개정이 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퇴원 기준은 의학적인 판단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걸로 판단하고 격리를 해제할지 말지에 대한 거는 조금 방역적인 그런 측면으로 바이러스가 분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좀 구분해서 모든 예전에 저희가 환자가 적었을 때 또는 이 병의 특성을 잘 알지 못했던 초기에는 저희가 무조건 다 음압격리 병상으로 수용을 했지만 지금은 그걸 좀 분리해서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면 국가지정 격리 병상에서 기존의 전담병원이나 아니면은 다른 시설 또는 자가로 이동해서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그 검사나 이런 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재분류와 병상에 대한 재배정 이런 게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지정 격리병상은 굉장히 상급의 체중증 환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전담병원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일반적인 진료를 하고 거기는 좀 더 위중하거나 좀 더 복합적인 치료가 하신 분들을 국립중앙의료원에 그 전원 조정 을 해주시는 그 상황실에서 국가 지정 격리 병상에 대한 환자 입원을 결정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쪽 끝에서 한번 받겠습니다. 네, 그 치료센터 이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입소 생활이 궁금하고요. 뭐 자유로운 이동이나 식사가 가능한지 우한 교민의 경우 이제 1인 1실 생활하면서 방에만 계셨는데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검사를 받았는데 언제 어디서 뭐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또 오늘 신천지에서 3시에 지하시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방역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도. 네. 생활치료센터는 확진자가 들어가는 시설이고 우한교민은 노출자 내지는 이제 그 지역사회 노출자 정도의 개념이어서 그분들은 한 분이라도 그중에 확진이 생기면 교차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1인 1실 엄격하게 생활을 통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이제 확진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1인 1실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설의 특성에 맞게 다인실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방단위나 층단위의 격리보다는 건물 자체가 통제가 되고 또 의료진이나 지원 인력과 확진 환자의 노출을 최소화해서 그런 건 이제 개인 보호구나 동선을 분리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상태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음전이 되거나 이러신 분들은 이제 바로 자가격리나 이런 형태로 전환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아주 우한 교민들처럼 동선을 통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서로 간의 노출이나 접촉은 줄이는 그런 쪽으로는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 회장에 대한 검사는 저희도 교회 측으로부터 정보를 확인을 했는데 검사를 받았고 음성이라는 것까지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수탁검사기관에 아마 의뢰를 했고 비용은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한 거 정도까지는 확인을 하고 그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보송해서 받겠습니다. 서울경제 기자님 끝나고 또 별도로 또 받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오늘 배포된 대응 지침에도 중증 판별 기준을 저는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중증을 어떻게 판별하는지 의사가 가서 직접 보는 건지 등의 절차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택격리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하루 이외에 전화하는 거 말고 또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궁금하고, 대구에 이제 경증 환자 160명 이미 입소하셨는지, 그리고 이 160명 선별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중증도 분류 기준을 그 지침 초안에는 저희가 이제 범학회 위원회의 자문을 좀 받은 중증도 분류하는 그런 기준표를 넣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전문가들이나 지역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그거를 뭐 전국을 하나의 표준 기준으로 다 적용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의협이나 이런 데서도 제한한 중증도 분류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지침에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원칙은 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원 치료가 되게끔 분류하는 거와, 그다음에 경증이나 무증상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은 자가격리 부분으로도 가능한 그런 원칙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했고, 중증도 분류하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개의 도구가 있어서 그거를 예시로 일단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역사회에 집에 계신 분에 대한 위험도 평가도 해야 되고, 아니면 선별진료소에 왔을 때 의사가 하는 중증도 분류도 필요하고, 생활치료센터에 계시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루에 2번씩 하면서 또 중증도 분류하는 그런 도구들이 단계별로 약간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실 수 있게 그런 안들을 좀 제시를 해서 분류하도록 그렇게 일단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